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실습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한 번씩. 네, 저는 그 회사 IT공학부 4학년 정현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LNG선 실습하고 왔습니다. 네. LNG선 실기사로 실습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글로벌학부 4학년 김건호 학생이고 LNG선에서 실항사로 실습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4학년 홍건기 학생입니다. 저는 벌크 선사에서 실기사로 승선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글로벌학부 4학년 박장강 학생입니다. 저는 벌크선 타고 실습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습하면서 느낀 선종의 장점 혹은 이 선종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벌크선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컨테이너의 단점을 말하자면 입출항이 잦은 거, 탱커의 단점이라고 말하면 화물 작업 때 항해사가 이제 좀 신경 쓸 게 많다는 그런 단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크선은 그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항구에서 한 항구까지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길면 이제 한 달에서 정말 길 때는 이제 2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요. 마인드 자체가 이 일도 있으면은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라고 넘기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인드를 갖고 사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관님들이 좀 편하게 대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NG 선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LNG 선종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타 선종에 비해서 이제 월급이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리고 부원들도 전부 한국인 부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조리장님이 한국인이셔서 좀 타 선종에 비해서 밥이 맛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LNG 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 LNG의 장점이 되는데, 또 이제 스팀선의 경우에 그 기름을 상대적으로 그 실기사의 경우 기름을 상대적으로 덜 만질 수 있다는 그 그림쟁이 탈피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공부도 LNG선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식 수준도 나름 증진되는 것 같습니다. 타선종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배를 타게 되면 굉장히 롤링도 심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잔다고 들었고, 또 사실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실기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푸셨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기가 작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멀미가 롤링이나 이런 게 사실 심하진 않았는데, 가끔 이제 기상 상태 안 좋고 태풍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좀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이게 배멀미는 차멀미랑 좀 다르게 머리가 좀 찌끈찌끈거리더라고요. 막 토를 할 것 같다는 느낌보다, 제가 물론 안심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좀 머리가 찌끈찌끈거려서 그럴 때는 그냥 누워서 그냥 이불 덮고 잤습니다. 그 침대 반향이랑 소파랑 반향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반대인 이유가, 롤링이 앞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앞뒤로 질 수도 있고 좌우로 질 수도 있어서 침대랑 소파 반향이 일부러 서로 반대인 겁니다. 후배님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하면서 좀 힘든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운받아온 거 본다거나, 아니면 뭐 실항기사들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뭐 저녁 야식을 먹는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탈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말씀대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콜레드인 것 같아요. 실항사 입장에서 봤을 때. 콜레드가 탔을 때 이제 당연히 선장님이나 일항사님이 여쭤보시는 경우가 다반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당직을 설 때 콜레드가 정말 이제 그 현장에서 선박 운항에서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당직 선박 운항의 지침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콜레보에 덧붙여서 이제 약간 그 가게 되는 실습회사 매뉴얼 같은 게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읽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지침서가 이제 그 각 선박에 운항이 되게 되는 업무의 기준이랄까요.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콜레그와 덧붙여서 그 회사의 매뉴얼을 구할 수 있다는 의무가 너무 괜찮았어요. 혹시 매뉴얼 읽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후배 제 경험을 갖추어서 보았을 때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기관실 승선을 하고 기관실에 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랑 막상 작업하는 거에 좀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2주 정도 뒤에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한 2개월, 3개월쯤 참으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럴 때 뭐가 필요하고 저럴 때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 공부는 꾸준히 하시고 그래도 가셨을 때 아마 조금 괴리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뭔가 이걸 보고 왔으면 좋겠다면 저는 공부 정도, 공부 이름 외우고 하는 거 정도는 이제 가서 바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필요할 때 이제 뭐를 가지고 와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공부가 제일 크니까 저는 그거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시키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저는 뭐 파이프렌치 못 보고 가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모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승선하게 될 이제 배에 이제 사망사님이나 항공사님을 연락을 해서 사망사 그리고 항공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자료 있으면은 좀 미리 구해서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운 질문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쉬운 질문이라도 뭔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맞죠. 사실 하고 가도 몰라요. 맞아요. 하고 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가서 좀 열심히 참여하고 좀 배우려고 의지도 보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공부 이름도 외워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가서 다 좀 배운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 이름 정도야 뭐 보고 가면은 욕 안 먹고 아니 공부 이름 정도에 보고 가면은 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습 전에는 마인드 컨트롤해서 좀 이제 실습 가서 어떠한 실황사가 돼야겠다, 실기사가 돼야겠다 이 정도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승선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서 뭐 먹을 술 다 먹고 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못 볼 친구들, 가족들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밥 먹고 어디 여행 한번 가고 저는 이러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습니다. 근데 그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가기 전에 자료들 같은 거를 이제 선배들한테 받아서 네네. 막 공부할 자료들 뭐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매장한테 담아갔는데 올라가니까 뭐 이거 한번 공부해 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거기서 직접 찾아서 하니까 또 금방금방 찾아지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자료는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싹 다. 맞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제 또 배에 가면은 배 오피스 컴퓨터에도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배 컴퓨터에 이제 전자 폴더가 있는데 전자 폴더를 진짜 막 다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이제 주옥 같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제 매장 안에 좀 보관해서 이렇게 몰랐던 거 있으면 이제 좀 찾아보는 걸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배에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네, 할까요? 말씀해주세요.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우선 저희는 되게 공부를 하는 문화였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오후 과업이 끝나면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배에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네, 할까요? 말씀해주세요.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우선 저희는 되게 공부를 하는 문화였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오후 가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리고 또 밀린 업무를 하는 그런 그랬는데 그래서 6시 저녁 먹고 7시에 다시 기관실 내려가서 다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한 평균 10시까지 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는 당직 쓸 때 레포트 할 시간을 별로 안 주셔서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당직 때 레포트 할 시간이. 그래서 레포트 하는데 쉬는 시간이 좀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 저는 쉬는 시간에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OJT라고 해가지고 LNG는 OJT를 되게 많이 해서 OJT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훈련이 있으면은 미팅도 이렇게 컨퍼런스 룸에서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배에도 이제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노래방 기계도 있고 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은 배다 보니까 뭔가 축구를 한다던가 뭔가 농구대도 있긴 하지만 잘 하진 않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취미를 좀 만들어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이양사님이 음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신 케이스셔서 기타를 되게 잘 치셨어요. 그래서 기타를 선배 이제 돈으로 이제 그걸 샀는데 그걸 휴게실에 냅둬두고 뭐 마음껏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기타 치는 것도 옛날에 몇 번 쳐보고 해서 그런 걸로 좀 힐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취미를 좀 제한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악기도 좀 조그마한 악기 좀 해보시고 카리파. 예, 그거 있었는데 누워서 그거 치고 있으면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똥땅똥땅거리면서 저도 일기를 원래 절대 안 쓰는 사람인데 가서 일기 쓰고 진짜 매일 짧게 한 줄이라도 어떻게든 일기를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든 힐링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솔직히 근데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이 없는 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운동을 취미로 하면 상당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지 않을까. 레포트도 노래 들으면서 쓰면은 그렇죠. 금방 가고. 맞아요. 노래를 많이 다운받아가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승선생활관에서 저희가 현재 인원 점검 있잖아요. 뭐 복장 점검도 있고 위생 점검도 있는데 이러한 점검 및 과업들이 실제 배에서도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복장 점검이나 위생 점검이나 아니면 인원 점검이나 서대표 훈련 이 각각의 목적은 있는데 일단 사실 근본은 그거잖아요. 시간을 지켜서 나온다라던가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저도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왜 하고 정말 왜 진짜 배에서 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활관에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체화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내 몸에 익혀지고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한다는 게 체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목적으로 여기서도 다시 집합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생활관에서도 이제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도 실제 배에서도 쓰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상급자를 대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제 몸에 체화가 되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생활관에서 하는 게 저도 저학년 때는 조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갔다 와 보니까 이런 목적으로 여기서 이걸 시키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진짜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승선생활관의 규정이 선박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실 동일하고 괜히 승선생활관이 이름이 괜히 승선생활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를 선박에 올라타서 느꼈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아침 거업 같은 거도 뭐 배에서 구보 뛰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다 진짜 체력이 사실 여기보다 선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이나 뭐 아니면 사람 간 예의나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제 선박에서도 충분히 승선사령관의 이런 규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뭐 원격으로 육지에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배에 없을까요? 저는 그때 아팠을 때 이제 의사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문 같은 거, 그 메일 이제 메일 있잖아요. 메일 있는데 그래서 뭐 실습기관사 응원기 학생이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의심 증상인지 아니면은 아니라면은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런 거를 공문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들 자문을 받아서 메일 받고 그거를 기반으로 상원사님이 약을 주시고 소장님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원격 의료를 저희는 좀 많이 다치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부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팔이 그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원격 의료 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간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압력 때문에 압력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기간부에서 압력 때문에 특정 파트가 갑자기 튕겨져 나가서 눈 옆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지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진짜 저희 배는 되게 원격 의료를 좀 되게 많이 했었죠. 저는 원격으로 처음 들어봐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원격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메일로 의사의 코멘트를 받아서 그 코멘트대로 좀 치료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 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격 의료가 그쪽 이제 메일로 서로 회신해서 주고받고 제 기억에 부산병원인가 해양병원인가 그랬었거든요. 원격 의료를 지원해주는 병원이. 사실 저희 배가 영상으로 화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할 줄 알고 질문한 건데 이거 안 하시네. 종이집에서는 그쵸. 종해지 맞습니다. 그럼 이제 LNG에 승선한 정현 동기하고 김건원 동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망기사, LNG는 진짜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망기사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선종에 비해서 LNG가 급여가 높은 건 맞는데 사실 주니어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게 1등 기관사를 찍고 나서부터 1등 기관사, 1등 항사를 찍고 나서부터 좀 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확실하게는 답을 못 해드리는데 저도 잘 몰라서 세전 5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결혼 수당 뭐 그거 같이 뭐 추가 수당도 붙으면 뭐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조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기억상. 그래서 저도 사장님들한테 되게 급여 관련해서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같은 성종끼리는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어서 서로 간에 월급을 어느 정도 맞춘다, 연봉을 맞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월급이 실질적으로 같은 성종 대비 다른 회사보다 적게 받지만 그거는 분명 다른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수당이 좀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떡값이 들어온다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선종끼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월급 면에서는 수혜님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LNG 선종의 장점이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월급만 보고 선종을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망기사 월급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세전 한 450, 세전 450 정도 받고 세우로 하면 4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 회사인지는 제가 알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450 정도, 400 중반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400 중반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400 중반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다 선종이랑. 그래서 물론 이제 시니어를 갈수록 이제 시니어 대 시니어로 따지면은 타 선종보다 많이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후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니어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LNG 선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선종을 고르실 때 월급으로 고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벌크선에 생산하셨던 홍원기 동기님과 박장강 동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정박 기간이 길면 상륙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상륙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저는 우선 상륙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건 14기는 상륙을 한 사람 손에 뽑지 않을까. 진짜 행운한 일이죠. 예. 근데 벌크선이 정박 기간이 하루 만에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5일 동안 사무 작업하다가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달라서 근데 당연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박 기간이 길면 상륙은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는 기원입니다. 아무래도 벌크선이 정박이 길다 보니까 상륙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LNG는 사용 시간에서 18시간? 16시간 안 되고 하루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상륙 랭카리가 하면 하는 정도. 어쨌든 LNG 선종을 타게 되면은 이제 상륙을 아예 못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1박은 힘들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파나마 같은 경우 파나마에서 상륙을 나가면 이제 파나마 도시를 가니까 좀 볼거리가 확실히 있겠지만 한국 LNG 터미널이나 미국 사인패스 LNG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위험 화물이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LNG 터미널이. 그래서 좀 LNG 터미널 자체가 좀 대도시, 그리고 도시, 그리고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이랑 좀 떨어진 곳에 LNG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 터미널에서 상륙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타케리 상륙 나가서 화려한 그리고 예쁜 공원을 걷는 그런 거는 힘들 겁니다. 오늘 그러면 LNG 타신 동기님들께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혹시 그 LNG 타다 보면 파이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혹시 이 파이프 라인에 대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좀 LNG 선을 실습하게 되면은 수왕사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수왕사님께서 이제 시향사들한테 이제 그 파이프라인 외워라 이 배에 파이프라인 외워라 아마 시킬 거예요. 그려보라고도 시킬 거고 물론 안 그러신 수왕사님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제 저도 만약에 LNG 선을 앞으로 실습 이후로도 쭉 탈 거라면 좀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실제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외우게 되면은 이제 데크에 나가서 실제로 진짜 모니터 상으로만 보이는 파이프라인이 현장 가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NG 선을 타게 되면 꼭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이렇게 파이프라인 좀 실습 전에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습 가서 보시고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여기서 수왕사라는 그 네. 직책은 이제 수석항해다. 아 그렇죠. 수석관세. LNG만 있죠. 네, 그 저희 제가 탄 선박의 경우 제가 이제 그 스팀선 외형기관 추진선을 타고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이 그 다른 선박보다 조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파이프라인 기관부 파이프라인이 38장이었거든요. 혹시 몇 장이셨어요? 죄송하지만 확실히 못한데요. 아, 네네. 그 타선종에 비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사실상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계통,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그 정도는 사실
사실 파이프라인 딱 보면은 알 수 있고 현장 나가면 딱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사실상 기초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실습생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파이프라인 잡고 한 달에서 2달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파이프라인을 다 외웠다기보다 조금 미숙했죠. 스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다 연결돼 있다고. 아, 네, 맞아. 좀 기어자기 끌려가지고. 아, 진짜요? 아, 저희 사를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클리어 시켰는데 저도 완벽하게 파이프라인을 그려내지 못했었어가지고 이제 추후에 LNG선 취직하게 된다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다시. 네, 혼자서 이제 좀 공부하고 갈 계획입니다. 네, 실습 인터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실습 인터뷰를 마치면서 혹시 마무리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간 다들 이 실습 기간이 지나고 또 그 실습 시의 그 아픔을 이제 동기들과 이제 술 한 잔에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녹아내서 네, 네, 녹아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힘들다고 지치지 마시고, 물론 지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실습 인터뷰에 고생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정말 실습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